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을 보면 얼굴이 퉁퉁 부어 있고, 화장실 가서 보면 소변 색깔이 왠지 탁하고, 그리고 요즘 들어 유난히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는 느낌. 혹시 요즘 이런 경험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물을 좀 덜 마셔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런 변화가 우리 몸속에 있는 콩팥, 그러니까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라면 어떨까요? 더 무서운 건 콩팥은 아파도 거의 말을 하지 않는 장기라는 겁니다. 심장처럼 두근거리지도 않고 위장처럼 쓰리거나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견딥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요 하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뒤에야 병원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한 병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매일 드시는 음식, 그것도 몸에 좋다고 믿고 열심히 챙겨 드시는 바로 그 음식들이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채소와 자연식. 이건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드시던 것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의 콩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공포 영화가 아닙니다. 특정 음식을 나쁘다고 매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지 한 번쯤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콩팥이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지. 둘째, 몸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할 채소와 음식들. 셋째, 이미 콩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먹는 방식만 바꿔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 있는 내용으로만 풀어드릴게요. 콩팥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운 장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부담만 줄여주면 오래오래 버텨주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것 절대 먹지 마세요가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맞는지 한 번만 돌아보세요 라는 부드러운 제안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콩팥이 왜 조용히 망가지는지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몸에 피를 걸러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속에서는 피가 돌고 있고 그 피 속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에서 나온 것들, 몸이 쓰고 남은 찌꺼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콩팥은 이 모든 걸 조용히 걸러냅니다. 필요한 건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고 필요 없는 건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루 24시간 쉬는 시간 없이 말이죠. 게다가 콩팥은 단순히 노폐물만 거르는 게 아닙니다. 혈압을 조절하고 몸속 수분의 양을 맞추고 전해질이라는 것들의 균형까지 맞춥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콩팥은 거의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힘들어도 신호를 크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팥을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콩팥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때 몸이 즉각적인 통증으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심장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위장이면 쓰리거나 아프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콩팥은 그렇지 않습니다. 콩팥 기능이 30%, 40% 떨어져도 일상생활은 그럭저럭 할 수 있습니다. 조금 피곤한 것 같긴 한데 나이 탓이겠거니. 얼굴이 좀 붓는 것 같긴 한데 어제 물을 많이 마셔서겠거니.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몸이 이미 많이 지친 뒤에야 그때 좀 더 조심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콩팥이 갑자기 망가지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부담이 매일매일 쌓인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도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던 음식이 콩팥에는 조금씩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담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조용히 쌓인다는 점입니다. 콩팥은 소리 없이 일하고, 소리 없이 지치고, 소리 없이 기능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장기입니다. 몸이 크게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식습관이 과연 내 콩팥에게 편안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작은 점검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고를 때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니까. 자연에서 나온 거니까. 약도 아니고 그냥 음식인데 뭐 어때? 그래서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을 때일수록 채소와 자연식을 더 열심히 챙겨 드십니다. 이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콩팥은 음식의 이미지나 평판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에 반응합니다. 칼륨이라는 것, 인이라는 것, 옥살산이라는 것, 나트륨. 이런 성분들은 분명 우리 몸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해지면 콩팥에게는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콩팥의 여과 능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되면 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과함과 반복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가끔 적당히 먹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매일 먹는 것, 많이 먹는 것, 그리고 조리법까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라도 이런 조건이 겹치면 콩팥은 매일 무거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게는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지 않고 서서히 쌓입니다. 나이가 들면 음식을 고르는 기준도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에는 몸에 좋다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지금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음식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양을 같은 빈도로 먹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금치, 근대, 비름 같은 짙은 잎채소. 많은 분들이 건강식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음식입니다. 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요즘은 샐러드로 생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색이 진하고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 강해서 몸에 해로울 거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콩팥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잎채소들 안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식물에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성분이고 몸에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의 여과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에는 이 성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남아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옥살산은 콩팥에서 결석, 그러니까 돌이 생기는 데 관여할 수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채소를 먹지 말아야 한다가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식에 따라 콩팥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생으로 자주 먹는 경우, 데치지 않고 많은 양을 먹는 경우, 매일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 이런 조건이 겹치면 옥살산이 콩팥에 주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살짝 데쳐서 물에 헹궈서 양을 줄이고 간격을 두면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짙은 잎채소는 분명 영양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좋은 음식이냐 보다 지금 내 몸에 편안하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콩팥은 과하지 않게 천천히 여유 있게 다뤄줄 때 오래 버텨주는 장기입니다. 조금만 조절해도 콩팥은 훨씬 가벼운 부담으로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식탁에서 자주 보이는 채소들입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배도 든든하고 몸에 좋다는 인식도 강합니다. 특히 식사량을 줄이려고 할 때 이 채소들로 한 끼를 대신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담 없어 보이지만 콩팥의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채소들의 공통점은 칼륨 함량이 비교적 높다는 점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출 과정에 있습니다. 칼륨은 대부분 콩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나이가 들면서 엽과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몸 안에 남아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칼륨은 몸 전체의 균형을 흐트러뜨리고 피로감이나 불편한 신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같은 채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콩팥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굽거나 쪄서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수분은 빠지고 칼륨 농도는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 역시 말리거나 농축된 형태로 드실수록 성분의 밀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에 매일 드시는 습관, 한 번에 많은 양,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콩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채소들을 아예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몰아서 먹지 않고 매일 반복하지 않으며 양을 나누는 겁니다. 콩팥은 갑작스러운 부담보다 고르게 분산된 일을 훨씬 잘 견딥니다. 조금만 조절해도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콩팥도 숨을 고를 시간을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기는 줄이고 콩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두부, 콩나물, 검은 콩, 렌틸 콩 같은 식품을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기보다 담백하고 기름지지 않고 식물성이라서 몸에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 선택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모두 콩팥을 거쳐갑니다. 단백질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섭취한 뒤에는 반드시 대사 과정을 거쳐서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역할을 바로 콩팥이 맡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콩팥은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 과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콩류 역시 콩팥에게는 분명한 업무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인이라는 성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에 필요하지만 과해지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특히 두부나 콩을 한 끼의 주된 식사로 자주 드시거나 반찬과 국, 간식까지 모두 콩으로 채우는 경우 콩팥은 쉬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사가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콩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만 먹으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다만 콩팥이 편안해지려면 하루에 한 번 이하로 주된 단백질이 되지 않게 다른 음식과 나눠서 이런 조절이 필요합니다. 콩팥은 과한 단백질보다 고르게 나뉜 영양을 더 잘 견딥니다. 적당함이 유지될 때 몸도 콩팥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김치, 장아찌, 절임 채소,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들이고 입맛도 돋워주고 채소라서 죄책감 없이 먹게 되는 음식들입니다. 특히 밥맛이 없을 때는 이런 반찬이 있어야 식사가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래 먹어온 음식이다 보니 몸에 부담이 될 거라고는 쉽게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콩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음식들의 핵심은 채소가 아니라 염분입니다. 염분은 혈액 속 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성분이라 콩팥이 직접 처리해야 할 몫이 큽니다.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콩팥은 더 많은 물을 동원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콩팥의 부담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능력은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염분이 많은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김치, 점심에 장아찌, 저녁에 또 절임 반찬. 이렇게 하루 종일 이어지면 콩팥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국물까지 함께 드시는 경우 염분 부담은 더 커집니다. 채소라는 이유로 양과 빈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콩팥은 매일 같은 무게의 짐을 지게 됩니다. 절임 채소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콩팥을 위해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국물은 남기고 한 끼에 한 가지만, 양은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만 해도 콩팥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콩팥은 염분이 갑자기 몰리는 걸 가장 힘들어합니다.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면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신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손이나 얼굴이 잘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소변이 예전과 다르다고 느끼는 순간들. 대부분은 이런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시점이야말로 먹는 방식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신장이 약해졌을 때는 음식의 종류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한 번에 몰아서 먹느냐, 여러 번 나눠 먹느냐에 따라 콩팥의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과한 영양보다 고르게 분산된 섭취가 몸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신장이 부담을 덜 느끼는 식사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양이 과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기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멈춥니다. 둘째, 자극이 적습니다. 짠맛, 단맛, 진한 양념은 콩팥을 바로 지치게 만듭니다. 셋째, 속도가 느립니다. 천천히 먹을수록 몸은 조절할 시간을 얻습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콩팥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신장이 약해졌을 때의 식사는 무언가를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극 없이, 과하지 않게, 규칙적으로. 이런 식사가 반복되면 콩팥은 더 이상 버티는 상태가 아니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미 약해졌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닙니다. 먹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몸은 충분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편안하고 어떤 날은 유난히 더부룩하고 붓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달라서라기보다 먹는 흐름과 균형이 달랐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민감한 장기입니다. 한 번에 몰리는 자극과 영양은 콩팥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콩팥이 편안해하는 식사는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구조가 단순한 식사입니다. 한 끼에 너무 많은 재료를 섞지 않고 짠맛과 단맛이 동시에 강하지 않으며 국물과 반찬의 양이 절제되어 있는 상태. 이런 식사는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을 고르게 나눠줍니다. 특히 국물, 양념, 절인 반찬이 한 끼에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면 콩팥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부담을 나눈다는 건 먹는 양을 극단적으로 줄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치 섭취를 여러 끼니로 고르게 나누고 강한 자극은 한 번에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짠 반찬이 있다면 국물은 줄이고 단백질이 많은 날에는 염분과 양념을 덜어내는 식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분산시키면 콩팥은 한 번에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여유가 쌓일수록 몸은 점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콩팥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만큼은 부담이 아닌 휴식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강한 맛을 줄이고 양을 나누고 속도를 늦추는 것. 이 세 가지가 지켜지면 콩팥은 훨씬 가볍게 자신의 일을 이어갑니다. 편안한 식사는 약보다 먼저 몸을 도와주는 선택입니다. 작은 조절이 반복될수록 콩팥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편안해집니다. 콩팥이 힘들어질 때 몸은 요란하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변화로 알려줍니다.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지거나 손가락이 뻣뻣하게 느껴지거나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정도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흔해서 대부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콩팥은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장기가 아닙니다. 몸의 수분 균형, 혈액의 상태, 전해질 조절까지 관여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지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곳에서 변화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붓는 느낌, 소변에 거품이 오래 남는 현상,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변화, 이유 없는 피로감. 이런 신호들은 콩팥이 조절의 여유를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몸은 계속해서 조금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데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그대로 유지되면 콩팥은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조절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예전보다 더 작은 자극에도 몸이 크게 반응하게 됩니다.
신호는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뎌진 느낌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콩팥 건강에서 가장 좋은 시점은 아직 큰 문제가 생기기 전입니다. 눈에 띄는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먹는 방식과 생활 리듬을 조절하면 콩팥은 충분히 안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는 작은 신호들은 위험을 알리는 공포가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귀 기울이고 조금만 부담을 덜어주면 콩팥은 다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이어갑니다. 콩팥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정리하고 몸의 균형을 맞춥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콩팥은 단기간의 관리보다 오래 지속되는 생활 방식에 훨씬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내일의 컨디션을 만들고 그 선택이 쌓여 앞으로의 몸 상태를 결정합니다. 콩팥이 비교적 편안하게 유지되는 분들을 보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과한 것을 피하고 자극적인 날을 줄이고 먹는 흐름을 단순하게 유지합니다. 이분들은 몸에 좋다는 말에 휘둘리기보다 오늘 내 몸이 무겁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이 작은 기준 하나가 콩팥의 부담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는 참고 버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싶은 걸 꾹 참고 익숙한 식습관을 억지로 바꿔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은 극단적인 절제가 아니라 조율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조금 덜 짜게, 조금 덜 많이, 조금 천천히. 이런 작은 조율이 반복되면 콩팥은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몸은 긴장을 풀고 균형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콩팥은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지만 한 번에 나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먹는 한 끼, 오늘의 간단한 조절, 오늘의 작은 배려가 콩팥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큰 변화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덜 부담스럽게, 조금만 더 편안하게. 그 선택이 쌓이면 콩팥은 조용히, 하지만 오래 우리 곁에서 자신의 일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콩팥이라는 장기를 중심으로 먹는 습관과 생활의 방향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콩팥은 늘 조용히 일하지만 그만큼 작은 부담에도 오래 영향을 받는 장기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어왔던 음식,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온 식습관이 어느 순간부터는 콩팥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점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보다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억지로 관리하는 건강이 아니라 몸이 편안해지는 방향입니다. 콩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극단적으로 끊고 참는 방식보다 부담을 줄이고 흐름을 정리해주는 방식이 훨씬 오래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한 작은 조절들, 양을 나누는 것, 맛을 조금 낮추는 것, 빈도를 줄이는 것. 이런 변화들은 몸에게 이제 좀 쉬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건 완벽한 실천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한 끼를 조금 가볍게 먹는 것, 국물은 남기는 것, 몸에 좋다는 말보다 오늘 내 몸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피는 것. 이런 선택 하나하나가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고 몸 전체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쌓여 지금의 몸 상태를 만들고 또 그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콩팥은 평생 함께 가야 할 장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의 관리보다 평범한 날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짜게, 조금 덜 많이, 조금 천천히.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콩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삶의 리듬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콩팥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오래 돌보는 일입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조용히, 하지만 분명히 더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좋은 정보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클라우디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